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강명구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6년 트리플 AI에 발표된 LLM Collaboration with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는 여러 LLM이 하나의 공동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함께 학습시켜 협력 자체를 학습하게 만드는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이 논문의 기여는 강화학습과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 용어를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논문 순서와 달리 인트로덕션 바로 다음 파트에 강화학습 오버뷰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후 문제 정의, MAGRPO 알고리즘, 실험, 결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존의 LLM 협업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 타임 멀티 에이전트 인터랙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는 순간 여러 LLM을 연결해서 서로의 답을 참고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디베이트나 디스커션은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답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주고받으면서 최종 답을 정하는 방식이고, 베리피케이션은 한 에이전트가 만든 답을 다른 에이전트가 검토해서 오류나 문제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의 핵심적인 한계는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프롬프트를 통해 협업을 지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를 주는지,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상황에 일관된 코어디네이션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에이전트 파인튜닝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에이전트를 실제로 학습시킨다는 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각 에이전트나 롤마다 별도의 리얼들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설계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마다 서로 다른 리얼들을 사용하면 미스얼라인드 또는 컨플리팅 인센티브즈, 즉 각 에이전트가 잘하려는 방향과 팀 전체가 잘해야 하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는 자신의 답변을 최대한 자세하게 만드는 것이 높은 보상을 받고, 다른 에이전트는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것이 높은 보상을 받는다면 각각은 자신의 기준에서는 잘하고 있어도 두 에이전트가 함께 만드는 최종 결과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다른 에이전트의 플리시도 계속 변합니다. 즉, 내가 상대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계속 바뀌는 논스테이셔너리티가 발생하고, 그 결과 안정적인 수렴을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LLM 협업 자체를 Cooperative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문제로 다시 정의하고, 각 에이전트에게 따로 점수를 주는 대신 여러 에이전트가 함께 만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팀 점수, 즉 조인트 리월드를 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 1이 몇 점, 에이전트 2가 몇 점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든 결과가 몇 점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이전트가 이 하나의 조인트 리월드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Decentralized POMDP로 Formalization 한 뒤에 MAGRPO를 제안합니다. 본격적으로 MAGRPO를 보기 전에 먼저 뒤에서 필요한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의 기본 구조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처럼 정답을 직접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기보단 에이전트가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더 좋은 행동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 ST를 보고 행동의 즉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environment는 그 행동의 결과로 보상 R과 그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을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서 보상은 방금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평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에이전트가 당장의 보상 하나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 방식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는 캐릭터, 로봇 제어에서는 로봇팔, 자율주행에서는 자동차가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이 에이전트의 자리에 LLM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LLM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응답을 생성한 뒤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응답 정책, 즉 LLM의 파라미터를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앞으로 계속 등장할 두 가지 핵심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폴리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은 쉽게 말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가능한 행동들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선택 확률을 줄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논문에서처럼 LLM이 에이전트라면 지금까지 받은 프롬프트와 자신의 응답 이력을 바탕으로 다음에 어떤 응답, 즉 답변을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LLM의 행동 규칙이 폴리시가 되고, 즉 LLM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폴리시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턴입니다. 앞에서 본 리워드가 한 시점에서 받은 점수라며 리턴은 현재부터 하나의 작업, 즉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받는 리워드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는 조금 낮은 리워드를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면 전체 리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를 간단히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리턴을 받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폴리시를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밸류 기반의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각 행동에 대해 이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점수를 매깁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부터 선택할 행동들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그때 가치가 가장 높은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폴리시 기반의 방법은 이런 행동별 점수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선택할지에 해당하는 그 정책 자체를 직접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액터 크리틱은 이 두 아이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액터는 실제로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이 되고, 크리틱은 현재 상황이나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평가해서 액터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PPO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에 함께 사용됩니다. 그런데 LLM 규모에서 이 크리틱도 별도의 밸류 모델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룹 릴레이티브 폴리시 오티마이제이션, 즉 GRPO의 핵심은 이 별도의 크리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대신 하나의 질문에 대해 여러 개의 응답을 생성하고 그 응답들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보다 잘하는 응답은 더 나오도록 하고 못한 응답은 덜 나오도록 정책 자체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MA GRPO, 즉 멀티 에이전트 GRPO는 이 아이디어를 한 LLM의 여러 응답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함께 만든 조인트 리스폰스로 확장한 방법입니다.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왼쪽은 테스트 타임 멀티 에이전트 인터랙션이고 오른쪽은 멀티 에이전트 파인 튜닝입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두 흐름 모두 공통적으로 남는 질문은 각 에이전트를 따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유된 목표 아래 협력 자체를 학습할 수 없을까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논문이 제안하는 Cooperative MAR의 관점의 LLM 콜라보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강학습을 여러 LLM이 함께 행동하는 상황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LLM 협업을 Cooperative MAR을 구체적으로는 Decentralized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로 정의합니다. 이름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각 에이전트가 전체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부 정보만을 부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분만 관찰하면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그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각 LLM 하나가 하나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림에서 유저나 익스터널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환경의 상태가 존재하긴 하지만 각 에이전트가 이 상태를 그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대신 각 LLM은 자신에게 주어진 프롬프트, 즉 Local Observation, OIT라고 써져 있는 해당 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바탕으로 각각의 리스폰스, 즉 LLM의 답변이 A, IT, 행동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각각의 LLM 모델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T는 에이전트가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응답을 생성하는 매 대화의 턴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LLM의 이전 답변 이력 없이 초기에 프롬프트가 입력받게 되고 그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observation을 그 초기 프롬프트로만 받지만 LLM이 응답을 생성한 후에는 실제 그 코드나 응답을 실행한 그 피드백이나 아니면 오류 내용 등까지도 다음 observation을 포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른 에이전트의 피드백이나 실제 코드 실행 내역에 대한 오류 같은 정보는 LLM이 직접 관측 가능한 상태, observation에 해당하지만 이 전체 과정 동안 사용자가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에이전트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 즉 관측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 부분적으로 관측 가능한 partially observable work process, decision process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LLM, 즉 여러 에이전트가 매 턴, 같은 턴마다 만든 이러한 응답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조인트 액션, 즉 AT에 대한 집합이 되게 되는데요. 즉 이 논문에서는 한 에이전트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의 응답을 합친 결과가 하나의 태스크 솔루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의 리월드 모델을 보시면 에이전트별로 따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인트 액션 전체를 평가해서 하나의 조인트 리월드 RT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콜포러티브 MAR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각 LLM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결과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조인트 액션에 따라서 유저나 익스터널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턴의 새로운 오저베이션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T0는 0, T는 1로 매 턴이 이어지면서 작업이 완료되거나 정해진 턴 한도인 최대 한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 Decentralized PONDP는 이 논문에서 LLM 협업을 부분적인 정보만 가진 여러 LLM이 각자 리스폰스를 만들고 그 조인트 리스폰스에 대한 공동 보상을 최대화하는 순차적 협력 문제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LLM 협업 구조를 논문에서는 이렇게 Decentralized POMDP의 수학적 형태로 포멀라이제이션 합니다. 투표를 보면 기호가 많긴 하지만 전부 하나씩 이제 LLM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I는 여러 LLM 에이전트의 집합입니다. S는 전체 환경의 스테이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를 접근 가능한 상태인 SXX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 상태 S 유저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 LLM이 이 글로벌 스테이트 전체를 직접 관찰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실제로 받는 정보는 OI, 즉 자신에게 주어진 프롬프트이고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하는 자연어 리스폰스 AI, 즉 액션이 됩니다. 여러 에이전트의 액션을 한꺼번에 보면 조인트 액션이, 즉 AT가 되고 이는 N개의 모든 LLM 모델들, 즉 모든 에이전트들의 응답을 턴 T에서 응답한 응답을 묶은 액션 스페이스의 모든 응답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워드 모델은 접근 가능한 스테이트와 이 조인트 액션을 바탕으로 하나의 조인트 리워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액션에 따라서 사용자나 익스터널 시스템의 스테이스가 변화하는 것이 트랜지션 T, 이 상호작용을 최대 몇 번 턴까지 반복할지를 나타내는 것이 H입니다. 결국 이 포멀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 목적 함수입니다. 여러 에이전트의 로컬 폴리시를 함께 구성해서 에피소드 전체의 조인트 커뮬러티브 리얼드를, 즉 누적 보상인 리턴을 최대화하는 조인트 폴리시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드 PONDP에서는 에이전트가 글로벌 스테이트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LLM은 자신의 관찰과 행동의 히스토리, 이력을 HIT를 바탕으로 로컬 프리시를 수행합니다. 즉, 각 에이전트는 로컬 인포메이션으로 행동하지만 학습의 목표는 팀 전체의 조인트 리턴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디센트럴라이즈드 PONDP를 실제 LLM 협업에 적용하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LM의 행동이 자연화라는 점입니다. 토큰 단위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액션은 작지만 응답을 완성하기까지 스텝이 너무 많아지고, 반대로 리스폰스 전체를 하나의 액션으로 보면 호라이즌은 짧아지지만 가능한 응답 공간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 즉 완성된 답변을 하나의 액션으로 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 에이전트를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CTD는 Centralized Training for Decentralized Execution, 즉 학습할 때는 여러 에이전트의 정보를 중앙에서 함께 활용하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기존 CTD가 Centralized Critic이나 Value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LLM처럼 액션과 Observation 공간이 큰 경우에는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DT는 Decentralized Training and Execution, 즉 학습도 에이전트별로 따로 하고 실행도 분리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장하기는 쉽지만 학습 중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의 추가 정보를 더 활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센트럴라이즈드 크리틱 없이도 센트럴라이즈드 트레이닝 시그널을 얻을 수 없을까이고, 저자들은 이에 대한 답으로 그룹 베이즈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사용하는 MAGRPO를 제안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디센트럴라이즈드 PONDP 위에서 멀티 에이전트 GRPO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방금까지 살펴본 디센트럴라이즈드 PONDP 환경이고, 오른쪽은 이 인터랙션으로 학습하는 MAGRPO 트레이너입니다. 먼저 각 턴마다 각각의 LLM 에이전트는 자신의 로컬 이력을 바탕으로 입력받거나 피드백 받은 그 내용들을 오버저베이션들을 바탕으로 응답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G개의 리스폰스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 인덱스, G번째 응답에 해당하는 것들은 각 에이전트의 응답 하나로 묶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는 1이면 에이전트 1의 첫 번째 응답, 에이전트 2의 첫 번째 응답, 그리고 나머지 에이전트들의 첫 번째 응답을 함께 묶으면 첫 번째 조인트 액션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한 턴에서 G개의 조인트 액션, 더 길게 보면 G개의 패러럴 트랜젝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조인트 액션은 왼쪽의 시스템 인바이런먼트와 상호작용하고 그룹, 즉 팀 전체 결과에 대한 조인트 리얼들을 받게 됩니다. 멀티턴 문제라면 이 과정을 다음 오저베이션으로 이어지고 각 에이전트의 히스토리도 계속해서 갱신이 매 턴마다 되게 됩니다. 에피소드가 끝나면 오른쪽 트레이너에는 각 트랜젝토리가 현재 턴부터 마지막까지 받은 리얼들을 모아서 리턴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MAGRPO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별도의 센트럴라이즈드 크리틱으로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되는지를 학습하는 대신에 같은 태스크에서 샘플링한 G개의 조인트 리턴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룹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트랜젝토리는 파지티브 어드밴티지를 갖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트랜젝토리는 네거티브 어드밴티지를 갖도록 해서 그룹 릴레이티브 트레이닝 시그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라이즈드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해당 조인트 트랜젝토리에 참여했던 각 에이전트의 로컬 플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학습 신호는 팀 전체의 조인트 퍼포먼스에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학습되는 것은 각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MAGRPO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러 에이전트의 결과를 중앙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해 함께 학습하되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로컬 폴리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큰 규모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의 크리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앞에서 제기했던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인트 리턴을 어떻게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로 바꾸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식 자체를 하나하나 전개하기보다는 학습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만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은 그룹 릴레이티브 어드밴티지입니다. 여기서 캐피탈 G는 같은 태스크에서 생성한 조인트 트랜젝토리의 개수이고 수문자 G는 그중 몇 번째 트랜젝토리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 번호가 됩니다. 따라서 return과 그 보상 위에 있는 첨자 G는 G번째 조인트 트랜젝토리가 현재 턴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받은 누적 리얼드, 즉 리턴이 됩니다. MAGRPO는 이 리턴에서 전체 개수의 조인트 리턴의 평균을 빼서 어,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보다 잘했다면 어드밴티지가 양수가 되고 못했다면 음수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싱글 에이전트 GRPO처럼 한 모델의 여러 번 답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GRPO에서는 여러 에이전트가 여러 답변을 함께 묶어서 팀으로 묶어서 그 조인트 트랜젝토리들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 평균이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센트럴라이즈드 크리틱이나 크리틱 모델이나 밸류 모델 없이도 학습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스텝2는 이렇게 만든 어드밴티지를 실제 폴리시 학습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파이 세타 i는 입력 프롬프트 옵저베이션과 그때 에이전트 i의 응답인 액션으로 구성된 이 히스토리 it를 가지고 다음 응답을 생성해낼 에이전트 i의 폴리시 학습, 즉 LLM 모델이 됩니다. 세타 i가 그 LLM 모델,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모델 파라미터입니다. 핵심은 A의 TG입니다. 조인트 트랜젝토리, 즉 어드밴티지가 양수했던 경우에는 그 트랜젝토리가 에이전트가 생성했던 응답이 그 트랜젝토리에서 에이전트가 생성했던 응답이 더 자주 나오도록 플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반대로 음수라면 해당 응답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에 해당하는 같은 G번째 응답을 했던 그 에이전트들의 대답들로 구성된 계산된 에이전트의 그룹들은 동일한 어드밴티지를 공통으로 코퍼레이션 시그널로 사용합니다. 즉 평가 신호는 팀 전체 결과에서 만들지만 실제로는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로컬 폴리시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멀티 에이전트 GRPO는 조인트 퍼포먼스를 서로 비교해서 공통학습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로 각 에이전트의 로컬 폴리시를 학습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MAGRPO의 흐름을 봤는데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학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require 부분은 학습에 필요한 입력입니다. 태스크 데이터셋 D, 학습할 n개의 프리트레인드 LLM 폴리시, shared real 모델 R, 한 번에 몇 개의 트랜젝토리를 샘플링할지 결정하는 그룹 사이즈 G, 그리고 러닝 레이트 알파가 필요합니다. 1행부터 4행은 초기화 단계입니다. 먼저 하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그 후에 데이터셋 D로부터 태스크 하나를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태스크를 바탕으로 각 에이전트가 처음 받게 되는 Initial Observation OI 0, 즉 초기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사행에서는 아직 이전의 행동, 즉 LLM이 답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Initial Observation을 각 모든 에이전트의 최초 히스토리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 5행과 6행부터 실제 인터랙션이 시작됩니다. 턴 t는 0, 초기부터 h-1까지 반복하면서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로컬 히스토리를 보고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에이전트는 응답을 하나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에이전트마다 G개의 리스폰스를 샘플링합니다. 예를 들어서 G는 4라면 에이전트 1도 4개의 응답, 에이전트 2도 4개의 서로 다른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에이전트의 첫 번째 리스폰스끼리 묶으면 G는 1, 번째 조인트 액션, 두 번째 리스폰스끼리 묶으면 G는 두 번째 조인트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한 턴에서 최종적으로 쥐개의 조인트 액션, 즉 쥐개의 병렬적인 허허버 트랜젝토리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조인트 액션에 대해 시스템으로부터 조인트 리얼드를 받게 됩니다. 발행에서는 이 행동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오저베이션을 받게 되고, 즉 코류에 오류가 났다면 오류의 설명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가 수정하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 히스토리에 이전의 히스토리 그리고 이번의 액션 그리고 새로운 오저베이션을 이어붙여 다음 턴의 히스토리로 구성하게 됩니다. 해당 인터랙션을 정해진 호라이즌 H 또는 태스크가 종료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에피소드의 인터랙션이 끝나면 이제 10행부터 학습 신호를 개선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턴 H-1부터 첫 번째 턴까지 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부터 이제 각 지번째 트랜젝토리에 대해 현재 턴부터 마지막까지의 리얼들을 합쳐서 리턴, RTG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그룹 릴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계산합니다. 각 트랜젝토리의 리턴이 같은 그룹의 평균 리턴보다 얼마나 좋았는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각 에이전트의 폴리시 오브젝티브 J세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실제로 각 개별 에이전트 i의 파라미터 세타 i를 오브젝티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로컬 플리시, 즉 각자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서 반복한 뒤 마지막에 학습된 n개의 로컬 플리시 집합, 즉 학습이 완료된 에이전트들을 최종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태스크에서 G개의 트랜젝토리를 생성하고 평가한 뒤에 상대적으로 좋은 트랜젝토리에서의 행동을 각 에이전트들마다 각자의 파라미터에 더 많이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은 크게 라이팅과 코딩 두 가지 콜라보레이션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라이팅에서는 두 개의 QN3 1.7 빌리언 모델을 사용해서 TLDR과 아카이브 인스펙션 데이터셋을 평가하고, 코딩에서는 두 개의 QN 2.5 코덜 3 빌리언짜리 모델을 통해서 휴먼 이발과 쿱 휴먼 이발에서 평가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최종 품질이 좋아지는지, 실제 코퍼레이션을 학습하는지, 그리고 기존 프롬프트 기반 방식보다 효율적인지입니다. 먼저 라이팅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팅 실험은 두 개의 QN 1.7 빌리언짜리 에이전트가 TRDB 요약과 아카이브 인트로덕션 확장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합니다. 보상은 복잡한 평가 모델 대신 두 아웃풋의 구조, 문체 일관성, 논리적 연결성을 간단한 지표로 계산해 하나의 쉐어드 조인트 리얼드로 합칩니다. 즉, 에이전트별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결과를 함께 봤을 때 얼마나 좋은가를 하나의 점수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베이스라인을 간단히 보면은 싱글 모델은 두 개의 1.7 빌리언 에이전트와 전체 파라미터 규모가 비슷한 QN3 4빌리언짜리 하나를 사용합니다. 패러렐 제너레이션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 베이스라인인데 이제 두 에이전트가 역할만 나누고 서로의 응답은 보지 않은 채 동시에 생성하는 것이고, 시퀀셜 제너레이션은 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의 출력을 참고하는 원웨이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라운드 디스커션은 서로의 첫 번째 응답을 한 차례 공유하는 바이 디렉셔널 방식입니다. 이들이 제안한 MAGRPO가 이제 TLDR과 아카이브에서 각각 94.5, 93.1로 전체 리턴이 가장 높았고, 생성 속도도 단일 모델보다 이제 약 3배 정도 빠릅니다. 어, 특히 패러렐 제너레이션은 속도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낮아서 단순히 두 모델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과 실제 코퍼레이션을 학습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학습 구성도 이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은 각각 구조와 일관성 그리고 코이런스의 리턴 보상들을 의미하고, 파란색 선이 전체 리턴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이 학습 곡선을 봤을 때 트레이닝이 진행될수록 토탈 리턴이 상승하고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코딩 실험에서는 두 개의 QN3빌리언 모델이 역할을 나눠서 하나는 헬퍼 펑션, 다른 하나는 메인 펑션을 생성하고 최종 코드는 함께 구성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휴먼 이발과 쿠프 휴먼 이발을 사용합니다. 휴먼 이발은 협업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실제 역할 분담이 가능한 문제 중심의 쿠프 휴먼 이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즉, 일반 코딩 문제와 협업 구조가 명확한 문제에서 MAGRPO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코딩에서는 보상을 스트럭처, 신텍스, 테스트, 코퍼레이션으로 4단계로 구성하고 앞 단계를 만족해야 다음 보상으로 누적되도록 설정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메인 헬퍼의 함수를 실제로 활용했는지 코퍼레이션 리얼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또 멀티턴에서는 코드 실행과 AST 검사에서 나온 에러 피드백을 다음 턴에 오저베이션으로 다시 넣어서 코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즉, 코드 정확도뿐 아니라 실제 협업과 피드백 활용까지 함께 학습하는 구조가 멀티턴 학습이 되겠습니다. 학습 결과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콜포레이션 전수입니다. 기존 프롬프트 기반 방식은 약 22에서 35% 수준인 반면 MAGRPO는 83에서 86%까지 해당 점수가 올라갑니다. 즉 단순히 역할을 지시하는 것보다 조인트 리얼드로 코퍼레이션 자체를 학습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턴과 멀티턴의 차이입니다. 특히 쿱 휴먼 이발에서 멀티턴의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리턴은 86에서 88.5, 테스트 스코어는 71.2에서 75로 상승합니다. 이 테스트 스코어는 동일한 CHE 데이터에서 싱글 7빌리언의 63.4 그리고 파인 튜닝된 싱글 모델에 대한 66.7보다도 높습니다. 즉, 멀티턴에서는 AST와 실행 환경에서 받은 에러 피드백을 다음 턴에 다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얻었고, 이렇게 학습된 효과는 협업 구조가 명확한 CHE 데이터셋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로 해당 그림에서는 학습 과정, 코딩 태스크에서 학습 과정 자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위쪽은 휴먼 이발 데이터셋, 그리고 아래쪽은 쿠프 휴먼 이발이고, 왼쪽은 싱글턴, 오른쪽은 멀티턴입니다. 파란색이 전체 리턴입니다. 휴먼 이발은 학습 중 테스트 성능의 변동이 크고 개선은 제한적인 반면 쿱 휴먼 이발은 전체적으로 더 높은 리턴과 낮은 분산을 보여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턴 그리고 이 CHE 데이터셋에서는 피드백을 활용하면서 성능을 더 안정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결과는 멀티 에이전트 GRPO의 성능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해당 태스크 자체가 실제 협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어, 태스크 자체가 실제 협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Emergent Corporation Schemes에서는 이제 학습 이후에 명시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현역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헬퍼 에이전트가 핵심 로직을 맡고 메인 에이전트 일을 보완하는 형태, 어, 즉 메인이 문제를 분해하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헬퍼 에이전트가 특정 케이스를 처리하는 스트레이트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관찰했다고 합니다. 즉 조인트 리얼드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협력 전략이 폴리시, 모델, 가중차 안에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LLM 협업을 코퍼레이티브 MARL과 디센트럴라이즈드 PONDP로 포멀라이제이션 했고, 쉐어드 조인트 리얼드와 그룹 릴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MAGRPO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과 코딩 실험에서 해당 방법의 품질, 효율성, 코퍼레이션의 개선과 멀티턴 피드백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링 방식 또 그 중앙학습 분산 실행과 분산학습 중앙 실행의 선택 그리고 타스크와 피드백 품질 문제는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아있다.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라고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프롬프티드 코퍼레이션에서 런드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 멀티 에이전트에서의 강화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지 못한 세부 포멀라이제이션과 추가 실험, 하이퍼 파라미터 프롬프트, 베이스라인 프롬프트, 그리고 MAGRP의 구형 코드 및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한한 데이터셋들은 트리플 AI 프리시딩 페이퍼가 아닌 저자들의 아카이브 편에 어펜딕스에 수록되어 있고 저자들의 오픈 MLRL, 코어 MLRL 페이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